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캄 인텔리전스 이더리움 재단 ETH 강세 시그널 연출.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시면 이더리움 재단이 대규모의 이더리움을 판매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걸 보시면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판매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판매한 정황이 발견됐는데 강세 시그널 연출이 되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더리움이 폭등세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항상 이더리움이 재단에서 판매를 하면 이더리움이 항상 올랐었어요. 한 2021년인가? 그때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 10만 개 정도를 판매를 했었는데 약 5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왜 이더리움을 판매를 하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 그 피를 준다든지, 그리고 계속 개발하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왜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 판매를 하냐 이라면은 재단 재무 관리 활동에서 일부였다 이렇게 자기들이 밝혔거든요. 그래서 재단 재무 활동 때문에 이더리움 판매했다. 그리고 추후에 재단 운영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점진적으로 판매를 하겠다. 그것은 이더리움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해마다 이더리움이 판매가 되었을 때마다 이더리움 많이 올랐거든요. 자, 우리가 어쩌면 이 상승 시그널 앞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좋은 시그널이죠. 이제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23일 3,350억 순유입 있습니다. 예, 이게 ETF에 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ETF에 돈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들어왔느냐? 하나로 약 3,350억 전 정도의 순유입이 있었는데, 이게 봤을 때 한 30일 상간에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미국 경제 지표 때문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소프트 랜딩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9월 달에 빅컷이라는 것들을 할 거거든요. 지금 0.25포인트씩 내리는데, 이번에 0.25포인트 내리는 게 아니고 0.5포인트를 내리면서 빅컷을 한다고 합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낮추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고스란히 미국 내 현물 ETF에 이제 자본금이 계속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잭슨 홀 연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금리를 인하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직접적 멘트를 남겼습니다. 자, 되게 재미있는 사실인데, 우리는 이렇게 가상화폐를 투자를 할 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정작 우리 지갑에 돈이 없을 때가 정말 많아요. 다시 말하면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약간 무리해서 돈을 끌어와 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게 내가 시장이 좋아지면 팔겠다 하는 그 순간에 팔 수 없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파는 시기가 언제냐면, 내가 비트코인을 사서 내가 힘들어지면 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어지는 그 시기랑 보통 비트코인의 장세가 안 좋은 시기랑 맞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잘 세워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판매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9월 달에 비트코인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죠. 그러면 약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일부 현금을 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엠블, 텔레그램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미니를 출시했다. 자, 이제 엠블이라고 하는 코인인데, 이 텔레그램 있죠.
이 엠블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체인 기반 모빌리티 프로젝트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승차 공유 서비스, 미국에는 뭐 우버가 있겠죠. 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보세요. 지금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파벨 듀로프가 어제 잡혔잖아요.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텔레그램은 계속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돌아가면서 좋은 프로젝트를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플랫폼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실사용자가 많아진다면은 그 플랫폼 안에서 잘 돌아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톡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용자가 9억 명 정도 있습니다. 9억 명이 쓰는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 안에서 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서비스 정말 많은 뭐 게임도 있고 뭐 이제 뭐 디파이도 있고 이런 타다 플랫폼도 있고 뭐 텔레그램 승차 공유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CEO가 구속됐다라는 이유로 이 플랫폼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CEO 리스크가 다가오면은 CEO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CG가 창펑자오가 구속이 되면서 리처드 탱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바이낸스 잘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게 텔레그램이 파벨 듀로프가 구속이 됐으니까 이 텔레그램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그 회사가 물론 CEO 리스크를 가져오긴 하지만 이 플랫폼 자체의 전체적인 것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낸스에서 런치풀을 진행했던 텔레그램은 현재로서는 잘 가고 있다. 여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자, 독스코인인데 독스코인이 어제 상장된다고 했잖아요. 네, 독스코인이 어제 저녁 8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독스코인이 어제 저녁 8시에 상장됐는데 또 공교롭게도 어제 전 세계 개날이었다고 하네요. 그 날에 맞춰가지고 상장했답니다. 참 좀 그런 거 보면은 참 재밌긴 하네요. 그 독스코인이라고 개날에 상장했다네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해 볼 건데, 자 봅시다. 강세 벤터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바이낸스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스가 거래가 활성화되었고 사용자들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 8시에 상장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장될 때 가격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잖아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게 독스코인 차트예요. USDT. 어제 0.0005454에서 상장이 돼서 약 120%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이낸스의 가격을 가지고 와서 본다면, 자 보세요. 0.001314. 어제는 120%인데 또 140%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만약 그 CEO 리스크가 있다면 톤코인이 지금 톤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독스코인이라든지 뭐 다른 코인들 있잖아요. 나코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리스크를 가져오는 건가요? 그 CEO 리스크를 불구하고 잘 될 코인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어제 BNB를 샀던 사람들은 이제 독스 코인들을 에어드랍 받았을 것이고 좋은 가격에 이것들을 이제 매도를 했을 건데, 매도를 하는 그 시점 자체 있잖아요. 이 상장되자마자 바로 매도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상장하자마자 2배 넘게 올랐는데 120% 정도 올랐잖아요. 2배 넘게 올랐지만 지금은 가격이 또 더 올라가고 있어요. 0.013. 그 지금 단기적 이제 추세적으로 예측했었을 땐 0.02달러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0.2달러, 0.02달러.
그러면은 지금 한 약 봤을 때 약 200% 정도거든요. 그럼 3배 정도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장세가 지금 좀 지루한 장이라서 가격 자체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진 못했는데 9월 달에 강세장을 맞이한다면 이 독스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코인의 홀더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이 코인을 사서 좋은 가격에 팔겠다. 그래서 존버를 하겠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보세요. 존버를 해서 가격을 파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게 원하는 시점에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어질 때 파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랑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랑 이 코인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샀는데 뭐 형편이 어려워져서 집을 급하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투자의 목적으로 산 집은 팔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집도 쉽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코인을 투자할 때도 그런 관점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적인 관념으로 이건 좀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간다라는 마인드로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 호황기 때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처럼 우리가 코인을 매도할 때도 원하는 시점에 판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약 며칠 안 남았어요. 8월 27일이에요. 이제 곧 며칠 있으면 봅시다. 곧 며칠 있으면 9월인데 9월 달부터는 장세가 살아날 거거든요. 그거 왜 장세가 살아나냐라고 얘기하지만 자 봅시다. 코인 탐욕 지수라고 있거든요. 코인 탐욕 지수, 퓨어 앤 그리드라고 하는데 지금 퓨어 앤 그리드가 봅시다. 지금 중립에 와 있습니다. 이게 100까지 도달하면은 매우 탐욕이라서 강세장을 나타내는 건데 공포지수 자체가 지금 중립에 왔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현재 지수가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저항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 유동성 많은 시장이라면 단기 주가 움직임이 중요한 결정하는 구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가 이거 퓨어 앤 그리드 찾아봤을 때 인덱스 그리드 퓨어 앤 그리드 봤었을 때 이게 17까지 우리 내려왔었잖아요. 이 퓨어 앤 그리드가 17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거의 이 정도 시점까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절반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절반 정도 올라갔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이제는 이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다, 환희로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세장으로 바뀐다, 뭐 7만 달러에 가까이 근접한다 하면은 이게 60 이상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60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그 투자자들도 신규로 유입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도 많이 좋아질 거고, 우리가 이제 9월에 되면은 이제 퓨어 앤 그리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녹색 라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선선해지면은 여러분 그 지갑도 이제 좀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돈 버는 게 쉽지 않고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버는 건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이랑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통장에 잔고가 잘 쌓이지가 않아요.
왜 내 혼자 돈을 벌어서 내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장인 사람들은 내 혼자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쓰니까 그 돈이 항상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정말 바른 투자자들은 내가 돈을 벌고 또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사람들이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버는 것과 그리고 또 이게 투자 자산 자체가 굴러가서 돈을 버는 것들, 그게 이제 캐시플로우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그 캐시플로우가 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 자산이 불어나는 시간들이 분명 빨라져야지만 우리가 부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오늘 버는 것보다 내가 오늘 버는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 돈이 더 많아야 돼요. 그리고 내일보다 모레 돈이 더 많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에 내가 자산이 더 증가해야지 더 부자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이제 다 써버린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잃어버린다면 부자의 길에서 어차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자산을 잘 전략해서 이거를 잘 생각해서 잘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바이낸스 연구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자산을 투자를 하는데 현금 유동성 있게 자산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현금 유동성 있는 자산을 만들어서 부동산 예전에도 뭐 상가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을 낸다, 뭐 고정 수입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코인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Fear and Greed 우리가 보고 있지만 지금 46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70이나 80 갔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미 이제 고점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높은 가격으로 사야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자산들을 안정적으로 불려 나가는데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명언 있잖아요. 주식시장의 명언인데 매우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중립일 때 그 가능성을 보고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자산을 어떻게 불려 나갈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내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면 우리 방송을 보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가고 싶은데 이 방송에서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다. 한번 나의 자산의 일부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해보시고 그 자산이 안정적으로 불려나가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8월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투자하는 그런 마인드도 그렇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8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방송 여기까지고요.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